오늘 이제 검찰과 재판부, 사법부를 통해 알려진 여러 가지 이제 얘기 중인 게 앞서는 이제 검찰이 항소장을 냈다는 거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억 원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재판도 이 대북 송금 의혹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은 과거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국감에서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는 대북 송금 목적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심정과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건은 저희가 임의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사건 배당 시스템으로 전산으로 자동 배당을 했습니다. 공범에 대해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배당해서 제외하면 오히려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게 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공교롭게 됐어요. 앞서 국감에서도 박균택 의원, 전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측을 대신해서 아니 대북 송금 의혹 재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 선고한 그 신진우 판사에게 받을 수 없다. 재배당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신진우 판사가 맡게 됐어요. 참 이재명 대표와 신진우 부장판사가 꽤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으로 봐서는 좀 악연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이라는 아주 중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을 사실 그때도 이게 컴퓨터 추첨으로 배당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신진우 부장판사의 배당이 안 된 이걸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은 결국 모든 게 다 기각이 됐죠. 그래서 현재 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예. 또 이번에 법인카드 이 문제도 또 이제 배당이 됐는데 원래는 단독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수원지법 이제 그 단독부에다가 배당 형사 5부에 배당이 됐는데 예. 이게 이제 법원 조직법상의 사형이나 무기 또 징역 1년 이상 되는 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재정 합의라는 걸 통해서 지금 단독부에서 합의부로 일단 넘겼고 예. 이것 또한 그냥 임의적으로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배당이 된다고 그래요. 무작위 랜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배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송금 사건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문제도 심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지금 거기서도 지적을 했지만 제발 좀 신진우 부장판사 맡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했지만 그러나 또 하필 또 이렇게 이 법인카드 문제도 맡게 돼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또 민주당 측에서 또 이것도 이제 아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어쨌건 이 사건도 이제 아마 심판사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뜯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신진우 판사가 선고했을 때 신진우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법인카드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말고도 법인카드 사건도 이 신진우 판사가 맡게 됐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현정 의원께서 이 무작위로 그러니까 랜덤으로 판사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이었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그 민주당이 국정감사 때 아니 좀 재배당하고 뭐 이렇게 판사가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데 또 똑같은 사건을 맡는 게 말이 되냐? 아까 국감 목소리도 들어봤었는데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제가 보기 바뀔 가능성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랜덤 이렇게 뽑았는데 인위적으로 바꾸면 그게 불공정한 거고요. 예. 옛날에 대북 송금은 2개 재판부가 있었어요. 전담. 그 중에서 랜덤으로 해서 뽑힌 거예요. 확률이 2분의 1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거 4개 재판부에서 랜덤으로 했거든요. 그럼 4분의 1이잖아요. 둘 다 이게 올 확률은 2 곱하기 4하면 이게 8분의 1. 참 이게 확률은 낮은데 우연히 그래 된 거고요. 예. 아마 이 사건은 원래는 이제 그 10년 이하의 죄입니다. 배임은. 예. 이하니까 이게 단독이 원칙이에요. 예. 합의부는 이제 그 1년 이상 예. 되는 게 원래 합의부거든요. 근데 단독 사건이라도 이재명 대표 사건은 기록도 이게 방대합니다. 김혜경 선거법만 2만 6천 쪽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의 대선 주자니까
상당히 사회적 관심이나 이슈가 되는 인물은요. 예. 재량적으로 형량은 낮아도 재량에 의해서 판사 3명으로 보내는 걸 이걸 재정합의 사건이랍니다. 예. 역으로 이게 재정 단독도 있어요. 예. 민사 액수가 아무리 커도 간단한 거는 이렇게 단독으로 보내고요. 아하. 따라서 이제 그 재정 합의로 가서 랜덤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바꿔달라면 이게 더 불공정한 거죠. 저는 그대로 갈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신주루 부장판사에 대해서 판사 바꿔달라 재판부 변경 신청 아무리 해도 가능성이 0에 가깝다. 근데 그건 어떨까요? 제가 방송 전에 좀 여러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내년 2월에 법관 인사가 있을 때 만약에 신주루 부장판사가 이 재판부에서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올해도 1년 더 돼가 3년째거든요. 예. 근데 옛날에 그 김미리 판사 있잖아요. 조국 예. 담당. 그분도 이게 4년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옛날에 임종원 부장판사 사건 담당하는 분은 6년도 있었습니다. 김명수 체제에서. 따라서 이제 그 요즘 대법원장의 그 자문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이 중요 사건을 맡고 있는 부장은 책임지고 끝내라. 심리한 부장이 판결까지 책임지고 끝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주루 부장판사가 인사조치 대상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선례가 6년 있은 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4년 있은 분도 있어요. 지금 3년밖에 안 됐어요. 제 생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이지만 한 1년 정도 더 있게 해서 심리한 부장이 끝을 내라. 이런 거는 이게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사실 이게 아까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글쎄요. 이재명 대표와 이 신주루 판사가 얼마나 인연인지 악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정식 재판 시작도 전에 뭐라고 했냐면 재판장이 이런 재판 지연, 신주루 판사가 뭐라 그래?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보고 생중계는 근거 없어 고려 안 한다고 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사실 일부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아예 이 신주루 부장판사 이름 석자 가리키고 뭐 최대치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또 민감하게 이렇게 되긴 됐어요. 그렇죠. 일단 뭐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뭐 질책을 하거나 또는 또 비판하시는 또 일부의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법적인 재판 진행은 또 재판 진행대로 법리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진우 부장판사도 뭐 지난번 공판기일 때 재판 절차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뭐 질책이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공판 준비기일이 맞춰지고 그다음에 공판 기일로 제대로 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아마 본인이 있을 때 공판기일 절차만큼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얼마든지 재판장은 본인의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 지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들을 짤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뭐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한 질책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재판 과정에서 신속한 재판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형사재판이라는 것이 신속하기만 하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더 중요한 가치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 이것도 만만치 않게 보장돼야 하는 법리 중에 하나이고 이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신속한 재판도 해야겠지만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또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재판부가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거라고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미 그 대북 송금 사건 외에 이 신주루 부장판사가 만냐에 대해서 재배당을 요청했던 이재명 대표 측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반응도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를 준 판사가 맞는다. 그런데 이 법인카드 관련해서요. 어제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가 어떻게 직원이 법인카드 쓴 걸 어떻게 하느냐. 증거도 없는 기소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었는데요. 검찰이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일단 화면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이 되고 나서 술 먹은 내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용한 모든 그 경기도 예산은 배의 지휘 아래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경기도에서 각 부처에서 사용할 예산을 숨겨서 지불한 것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실히 증명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가 어떻게 직원이 법인카드 쓴 걸 아느냐 이거에 대해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는 당시 경기도 비서실장을 통해서 경기도 16개 과의 업무 추진기 보고를 받았고 이건 이재명 대표의 지시와 승인 없이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에게 보고받았다. 이게 검찰 공소장 내용에 있는 모양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따라서 한번 가상을 해보면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샌드위치가 놓여 있어요. 과일도 담겨 있는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그거 있으니까 먹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가 있습니다. 차가 또 있으니까 탄 겁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뭐 초밥이나 이런 게 집에 배달 오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일체 샴푸 있으니까 쓴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있으니까 내가 먹고, 있으니까 샴푸하고, 있으니까 초밥 먹었지. 그럼 내가 어떻게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요. 누가 밥을 사는지, 그리고 이걸 사는 게 누가 하는 건지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샌드위치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조명현 씨가 자기 돈으로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일같이 그렇게 샌드위치 같이 올라오면 이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사지? 라고 최소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안 물어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밥을 먹었는데 누가 계산한지도 모르고 나가버렸다. 나는 누가 계산한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김혜경 씨 주장이잖아요. 예. 내가 법인카드 누가 쓰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표 같이 꼼꼼하고 행정가로서 잘 챙긴다는 분입니다. 예. 자, 그런 분이 누가 샌드위치를 갖다 누가 차를 갖다 놨는지 누가 샴푸를 갖다 놨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몰랐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검찰 수사에서 전부 다 직원들을 조사해 보면 직원들이 그럼 이거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걸 딴 용도로 돌리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법인카드는 총괄적으로 지사가 다 통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고했다는 사실들을 이미 이 비서실장이나 등등을 통해서 아마 진술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식의 어떤 대응 논리 가지고는 아마 판사를 설득시키는 어려울 겁니다. 검찰의 조사 내용을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복요리집에 가서 복요리 샀다. 41만 4천 원. 그런데 명목은 어떻게 적어놔? 용처는 야생 멧돼지 대책 협의회 간담회. 샌드위치 구입 685만 원. 총 256번 샌드위치 구입했는데 직원 초과 근무용 격려 및 간담회용. 과일 구입 뭐 3천만 원 가까이 해서 월 한 150만 꼴 뭐 이런 기사도 나왔죠. 격려 및 간담회 코로나19 센터 근무자 격려. 그 박성훈 비서관님.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검찰 조사 내용인데 앞서 지나갔던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건데 이거 다 업무 추진기 보고받지 않았냐? 그런데 증거 없이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이건 거고요. 뭐 재판에서 좀 다퉈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검찰의 공소장 내용만 이제 단독으로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예. 일단 검찰에서 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다퉈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 측에서 제시하는 것이 뭐 이재명 대표의 결재가 있었던 어떤 서류들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도지사의 뭐 승인이 있어야만 뭐 될 수 있는 전자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치더라도 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또 이제 좀 항의해 볼 만한 것이 도지사가 결재할 서류가 얼마나 많고 보고받을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법인카드나 뭐 업무 추진비의 내역 하나하나를 다 인지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전부 다 이제 이해하에 모든 것을 다 승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느냐. 일종의 기계적인 결제였을 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주장들을 따져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목록들이 다 그렇게 이른바 가짜 서류로 적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지사가 몰랐냐. 혹은 그 업무 추진비도 다 비서실장 통해서 보고받았다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는 고작 찾은 게 고작 검찰의 증거라고 찾은 게 보고받았다고 판단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항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얘기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새롭게 재판에 넘긴 얘기 두 얘기를 좀 해봤다면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눈길을 끕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서명 국제 탄원서 100만여 건을 제출했다고 하는 서명 절차에 인증 없이 중복 기재나 허위 내용을 기재해도 제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에 대한 입장 혹시 있으십니까? 이 100만 명을 넘겨서 탄원서를 내므로써 어떤 정치 세력의 숫자를 과시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풀려진 것과 별도로 그 부분은
좀 신중한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는 않았지만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 아침, 그러니까 1심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저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궁금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사법부를 믿고 존중한다,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 혹은 잘못 가더라도 제 길을 찾아왔다. 압박입니까, 존중입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아마 이 선거법 판결이 났을 때 정치 판사의 정치 판결이다.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재판부를 비난했고 또 김우영 이 의원 같은 경우는 일개 판사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부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존중과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명을 했는데, 근데 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죠. 예.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늘 이렇게 좀 부정당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그 과거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본인이 뒤집음으로 인해서 아주 단적인 예가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죠.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이야기했다가 바로 내가 존경한다고 근데 진짜 존경한 줄 알았느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본인이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하겠다라고 했다가 금방 또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이거 부결시켜달라라고 하는 이야기. 즉 잦은 어떤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말을 오락가락하게 바꿨기 때문에 과연 이 이야기가 진심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인지 아니면 월요일 날 있을 판단을 앞두고 뭔가 판사에게 어떤 뭔가 좀 잘 봐달라고 이야기한 것인지 그거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만은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했었는데 뭐 지금 그날 판결을 두고 보면 그날 모든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판사 판결에 대해서 비판했지 않습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은 뭐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그렇죠. 얘기했었죠.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들이 꽤 많으실 텐데 근데 돌연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시니까 아마 나머지 분들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평소에 언어 습관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도 진정성 있게 잘 들릴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는 있습니다. 법관들의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 근데 장 변호사님, 제가 듣기에 잘못 가더라도 그동안에 잘못 가더라도 법원이 제 길을 찾아왔다. 이게 마치 한 4년 전인가요? 이제 본인 형 강제 입원 건대에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을 때 그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다시 연장됐을 때 그때를 암시하는 겁니까? 글쎄요, 뭐 꼭 그것만 암시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앞에 이제 예시도 들은 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이야기들은 사실상 원론적인 이야기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판결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겠지만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취지로 대표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난주에 대표에 대해서 예상 못한 중형이 나오고 나서는 당 내부가 술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 이거든요. 굉장히 또 많은 충격들도 있었고 당내에서는 또 당원들께서 좀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대표가 오히려 저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이런 분노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표가 좀 차단해주는 저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당연히 판결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봐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부 전체까지 분노나 비판의 화살이 가는 것은 또 자중해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3일 뒤에 이제 본인 위증교사 선고 1심 어렵다는 그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몸을 일단은 낮춘 거 아니냐는 해석을 뭐 아까 몇 분이 해주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검찰은 이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 받게 하는 것 같다. 위증교사 혐의를 이렇게 설명했고 짜깁기다. 이게 이재명 대표 측 얘기입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서정욱 변호사께서 지난번에 공직선거 위반 징역 1년을 예측하셔서 맞추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알려지기로는 올해 위증교사 1심 선고 현황에 총 16번인데 일단 무죄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네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위증하고 동종 범죄가 무고거든요. 무고는 이제 수사기관에다가 거짓말하고요. 위증은 이제 그 법원에 거짓말하는데 최근에 그 위증하고 무고 처벌 기준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처벌 기준이 상향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20% 아마 미만일 거고요. 예. 80% 가까이 징역형이 나오는데 그중에 절반이 실형, 나머지 절반이 집행유예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요, 이재명 대표 위정교사는 아무리 봐도 이게 전체 위정교사 중에 상위 0.001% 이상 포함되는 이런 게 그 가중 요소가 있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재명 대표는 무고죄를 옛날에 범했잖아요. 검사 사칭할 때 예. 동종의 전과가 있죠. 그다음에 그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의 지휘감독, 백현동 사업을 하고 하다 보면 그런 이제 그 상하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꾸 이게 그 민주당 패널들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안 줬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재판 결과는 물론 이게 그 억울하다는 평가니까 무죄라고 넣었지만 예. 그러나 이게 김진석 씨 나가가지고 KBS하고 김병영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거로 미리 보내준 질문지 있죠. 예. 미리 보내준 질문지 물으면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요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대로 이게 묻는 이게 바로 시험 문제 알려주고 그대로 이게 예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판사 입장에서 예. 아 이재명 대표가 진짜 억울하게 김병영 씨양이 KBS는 취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구나 이런 선입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 평가로 억울하다는 평가인 거니까 그래서 이게 무죄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이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저는 줬다고 보는 게 검찰 입장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으로 진지한 반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분류한 4가지 요소가 다 갖추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방법도 안 좋아요, 교사야. 아까처럼 뭐 본다만 미리 질문지 보내주고 미리 변론조지 보내줘서 그대로 숙지식에서 대답해라. 이거 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서 변호사 말씀은 징역 1년 이상 정도의 선고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실형을 조심스럽게 물론 이게 법정 구속까지 안 하겠죠. 야당 예. 대표니까 실형 나올 것도 이게 저 기준에 보면 40% 실형인데 예. 저기 어떻게 비껴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후니까요. 이 며칠 안 남았는데 열흘 단위로 계속 사법 리스크의 허들을 넘어야 되는 이재명 대표인데 지난 공직선거법 1심은 본인에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위증교사 1심도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